제가 맡긴 몇백만 원의 커미션들이 커미션 내가 열어도 될까? 오들오들 절대 안 열어. 커미션 가격 어떻게 받아요? 매주 가격 어떻게 받아요? 부제가 있습니다. 커미션에 N100만 원 써본 일러레가 알려주는 커미션 완벽 강좌. 왜 이런 부제가 있냐? 제가 커미션을 받는다기보다는 신청자의 입장인 게 좀 커요. 신청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진짜 커미션 한 200개 넘게 맡긴 것 같고요. 많이 썼습니다. 커미션을 받는 입장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커미션을 왜 맡기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 있거든요. 나 커미션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누가 신청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강의죠. 그래서 오늘은 커미션 완벽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짝짝짝짝. 그래서 옛날에는 커미션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요즘은 외주랑 되게 유사하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커미션이 좀 소소한 아르바이트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부수입을 넘어서 직업처럼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커미션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차근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커미션의 기원부터 이제 이야기하면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일단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게 자리 잡은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작가에게 후원하는 개념이었어. 유료 리퀘스트. 작가가 너무 좋아서 돈 주고 싶어. 하지만 나를 위한 그림도 그려주면 좋겠어.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 당신의 팬이에요. 당신의 그림체로 호시노아이 보고 싶어요. 얼마 주면 그게 가능할까요? 가볍게 뭐 멘션으로 물어본다거나 하면은 작가도 그릴 의향이 있고 이 사람이 의뢰하는 캐릭터가 또 내 취향이기도 하고 돈까지 줘? 그러면 땡큐 이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 그래픽이 자리 잡으면서 사람들이 그림으로 취미생활을 많이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의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만든 캐릭터를 의뢰하기도 하고 커미션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그림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요즘은 이제 커미션으로 수익을 많이 내기도 합니다. 커미션의 주 고객층. 나 그림도 그려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아직 프로가 아니라서 커미션 좀 시작해볼까? 라고 하는데 근데 커미션 사는 사람들은 누구? 근데 제가 말하기 좀 꺼려지지만 커미션을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맡긴 적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커미션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입장인지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미션을 맡긴 사람들은 왜 맡기는 거야? 왜 그 큰 돈 주고 그림을 사는 거야? 내가 보고 싶은 장면이 있어. 근데 세상에 없어. 이 사람들이 보통 맡기게 돼요. 내가 이게 갖고 싶은데 없어. 주문 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장면, 그림, 뭐 캐릭터가 있는데 아무도 안 그려. 백날 첫날 트위터에 검색해도 없어. 돈을 줘서라도 보고 싶어. 인 분들이 주 고객층입니다. 예를 들면 최애캐, 세라복 같은 다양한 의상을 보고 싶다거나 혹은 다양한 표정, 상황, 얘가 막 넘어진 상황, 우는 상황 뭐 이런 게 보고 싶다거나 혹은 최애캐랑 최애캐 같은 커플링 혹은 나랑 최애캐랑 같이 있는 거 드림이라고도 해요. 하여튼 이제 그런 보기 힘든 조합을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만든 자작 캐릭터 누가 그려줘? 나밖에 안 그리잖아. 이거 맡기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안 그려줘. 당연함, 님 자케임. 혹은 마비노기, 메이플 같이 좀 꾸미는 요소가 있는 캐릭터 있잖아요. 그 게임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 근데 또 아무도 안 그리대. 당연함, 내 캐릭터임. 이렇게 맡겨버리는 거죠. 혹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스트리머에게 조공하고 싶다거나 혹은 이제 스트리머 본인이 필요해서 맡기거나 이런 경우가 주 고객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통점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안 그리거나 공식 장르에서 지급해주지 않는다거나 누군가에게 바지가락을 붙잡고 부탁하기 전까지는 보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아마 이쪽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건 알겠어.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주고 맡길 일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이게 맡기게 되는 그게 있는데요. 무언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크기도 하고 이제 충족감이 되게 엄청나요. 나만을 위한 그림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의뢰를 했으니까 나만을 위한
마스터피스. 돈을 들이면은 그림이 확정가차로 나오는 거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런 예시도 괜찮아요. 존잘님이 나만을 위한 작품을 그려주는 거야.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내 취향에 딱 맞춰준 아무튼 존잘님 그림 좀 정도로 이해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오타쿠들이 이런 오타쿠도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그 소비자층이 있다고는 이해해 주세요. 비상업용 커미션과 상업용 커미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커미션의 종류에 대해서 또 짚어드릴게요. 커미션에 관심을 가지고 뭐 사이트 같은 거 좀 둘러봤다면은 비상업용 커미션? 방송용 커미션? 상업용 커미션? 이거는 뭐지? 추가금은 뭐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어리둥절하기도 했을 거예요. 이제 비상업용 커미션은 뭐냐? 상업용으로 쓰이지 않는다 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의뢰하는 그냥 커미션이에요. 소장용 의뢰예요. 나 니카이도 야마토군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존잘님한테 의뢰해서 나만 보고 싶어. 혹은 뭐 SNS에다 올려서 야마토군 뭐 자랑하고 싶어.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절대로 상업 창출이 되지 않는 커미션이에요. 혹은 뭐 인쇄까지는 할 수 있죠. 님이 그린 야마토군 제가 인쇄해서 소장해도 돼요? 이런 거는 오케이인데 님이 그린 야마토군 제가 인쇄해서 사람들에게 1억씩 팔아도 되나요?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수익 창출이 절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상업용 커미션은 수익 창출이 되거나 부분되는 커미션이에요. 수익 창출하면 결국 외주잖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제 업체 같은 거,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 게임에 업데이트 한다거나 프로모션 일러스트로 사용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외주가 맞습니다. 어떤 업체가 이제 상업적 의도를 가지고 맡기는 거는 외주가 맞아요. 근데 요즘은 개인 사업자라던가 스트리머 같은 분들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분들은 저도 그렇고요. 회사만큼의 자본이 없습니다. 그냥 개인이 열심히 월급 벌어가지고 이제 좀 투자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회사처럼 외주를 턱턱턱턱 막 맡길 수가 없어요. 해서 커미션에다가 추가금을 좀 지불하는 방향으로 저작권이나 작업하는 과정 같은 거는 작가의 좀 편의를 봐주는 방향으로 상업용 커미션을 진행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상업용 커미션이 커미션 보통 가격에 뭐 2배가 된다거나 뭐 얼마를 붙인다거나 하는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커미션 맡긴 그림으로 굿즈 같은 걸 뽑아요. 뭐 이렇게 아크릴 키링 뭐 이런 거를 만든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커미션으로 만든 작품을 사람들이 구매하기 때문에 수익 창출의 비중이 높죠. 근데 뭐 방송용 대기화면이라던가 이렇게 조그맣게 쓰이는 SD라던가 이런 식으로 잠깐 등장하는 리소스 등으로 생각하면은 이 작품으로 수익 창출을 100%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익 창출에 기여는 하지만 전부는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해서 외주보다는 가격을 조금 더 낮추고 가격 부담을 낮추고 작가의 편의를 높인 커미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렴한 외주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근데 외주랑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묻는다면은 발주하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컨펌이라던가 기획이 되게 빡빡하고 회사가 원하면은 웬만하면 회사가 정말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하지만 커미션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여유롭죠. 작가님 스타일대로 해주세요. 작가님이 할 수 있을 만큼 해주세요. 피드백 같은 것도 서로 좀 조율을 할 수 있고 해서 커미션 같은 경우는 작가가 가지는 자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외주 같은 경우도 저작권은 항상 회사로 귀속된단 말이죠. 그래서 막 회사가 공개하지 마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공개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상업용 커미션은 그런 부분에서 공개 같은 게 이제 자유롭다. 물론 이것도 주문하시는 분이 그 공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추가금 줄게요. 이럴 수 있죠. 뭐 조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상업용 커미션도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상업용 커미션도 저작권이 작가에게 있지만 그것 또한 돈 주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미션 같은 경우는 이제 발주하시는 분, 그러니까 맡기는 분이랑 작가랑 엄청 이제 요령껏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소분율로 가서 커미션의 종류에 대해서 말해주자면은 커미션의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그림만 해도 일러스트, 뭐 전신 일러스트, 뭐 배경 일러스트, 캐릭터 디자인, 뭐 도트, 애니메이션, 만화 뭐 여러 가지 있죠. 제가 많이 커미션을 맡겨봤었는데 일러스트 외에 좀 독특한 커미션 뭐가 있지? 라고 생각 한번 해봤는데요. 작곡가분에게 캐릭터 테마성도
부탁드려봤고요. 글 쓰시는 분에게는 소설도 맡겨봤고 만화도 많이 맡겨봤고요. 캐릭터 로고라던가 마크, 캐릭터 테마송 CD 자켓이 나오면 좋겠다 하고 CD 자켓 같은 것도 맡겨봤고요. 애니메이션의 향수, 타로, 아크릴 쉐이커, 인형과 성우 커미션 진짜 안 해본 게 없어. 진짜 다 했어요. 제가 돈을 몇백만 원 쓴 이유를 알겠죠? 엄청 다행해요. 그냥 돈 주면 다 해줍니다. 요즘 세상이 정말 좋아졌어요. 제가 맡겼던 거를 살짝 가져오고 왔는데 저 데뷔하기 전에 맡겼던 베티 작가님께 맡겼던 커미션이랑 개인 소장용으로 맡긴 거고요. 이거는 프로젝트용 친구들 SD 맡겼었는데 너무 귀엽죠. 근데 이 작가님이 개폭을 해가지고 닉네임을 몰라서 나중에 요청 주세요.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개인 소장용으로 뽑고 싶었는데 계정이 없어져가지고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맡긴 몇백만 원의 커미션들 이것보다 더 많은데요. 이게 한 10분의 1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팬층도 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헤비 과금러가 이렇게 숨어 있다. 다음은 커미션 여는 법 연다. 끝. 농담이고요. 일단 본인을 홍보해야겠죠. 어디에 홍보할지는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이트는 아트머그라던가 크레페 같은 게 있겠네요. 해외로는 스케브랑 픽시브 리퀘스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이것까지 다루면은 편집 분량이 이제 2시간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요즘은 커미션 사이트가 되게 많아져서 이제 이곳저곳 둘러보고 그리고 여러 군데다가 넣으셔도 되죠. 아트머그에서도 홍보하고 뭐 크레페에서도 홍보하고 뭐 위치품에서도 홍보하고 뭐 이래도 되는 겁니다. 위에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개인 SNS에서 저 커미션 받습니다. 선착 3분 DM 주세요. 이렇게 홍보하기도 합니다. 블로그나 포스트 타입으로 공지사항을 작성하기도 하고요. 커미션 같은 건 신청할 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하자면은 존잘님들이 뭐 손이 뭐 1억 개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작업할 수 있는 분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8월 1일마다 뭐 슬롯이 열린다거나 이제 슬롯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작가가 한 달 동안 뭐 작업할 수 있는 뭐 분량 정도로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슬롯 3개 있습니다. 슬롯 2개 찼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 두시거든요. 무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님들은 문의가 되게 많이 와가지고 갑자기 픽서, 갑자기 트윗서 오늘 8시에 받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그 날을 달력에 적어두고 티켓팅을 해야 돼요. 폼캐팅이라고도 하는데 뭐 네이버 폼이라던가 설문조사 같은 폼에다가 커미션 신청 접수를 하면은 이런 시간 같은 게 초 단위로 나와요. 선착순을 확실하게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티켓팅 시계 뭐 그런 거 맞춰두고 8시에 다다다다닥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 힘들어요. 제가 아마 그 커미션 한창 맡길 때 방송 중에 티켓팅 좀 하러 갈게 하고 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더 힘든 경우는 뭐냐, 그런 날짜 같은 것도 안 알려줘. 그냥 지금 3분 받습니다. 딱 이렇게 탁 올려. 그러면은 12초 전 트윗 이야. 그래서 내가 DM 막 들어가지고 DM 써야지 하려고 하는데 마감 이렇게 딱 떠. 12초 지났는데? 마감? 12초 지났는데? 이러면서 막 머리가 아파. 내가 너무 과몰입해서 말했군. 좀 진정하자. 자, 근데 여기서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공통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잘 쓰는 거예요. 커미션의 공지사항을 정확하게 적지 않아서 신청자랑 마찰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왜 이거 안 해줬어요? 이러면 저 공지사항에 써놨는데요? 안 써놨잖아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커미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지사항을 꼼꼼히 작성해야 됩니다.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시까지 만들어온 착한 선생님. 신이 커미션 캐릭터 디자인, 창작 캐릭터 3면도 제가 자주 다룰 수 있는 분야를 써놓은 거죠. 창작 캐릭터 혹은 기존 캐릭터에게 새로운 의상을 디자인해드릴게요. 이렇게 메일 주소를 써놓는다던가. 단계는 기획서를 확인하고 러프 스케치, 러프 다음에 스케치, 중간 완성하고 완성합니다. 작업 기한은 이 정도 되고요. 에로 작업이라던가 폭력이라던가 고어 등 민감한 주제는 작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불가능한 작업 같은 것도 써두시면 좋은 게 정말 다양한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오마카세도 가능하나 반드시 넣었으면 하는 요소나 조건은 명시해
이해해주세요. 되도록 이미지 레퍼런스로 부탁합니다. 라고 썼는데 이제 오마카세 이게 무슨 말이야? 작가님 마음대로. 근데 이게 뭐 공식적으로 있는 그런 용어라기보단 어쩌다 보니 커미션 하시는 분들이 주방장 마음대로 해주세요. 작가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라는 느낌으로 쓰는 용어거든요. 뭐 아리스 그려주세요. 그냥 님이 그리는 아리스면은 뭐든지 오케이니까 상황이라던가 뭐 배경이라던가 조명 그냥 오마카세요. 이런 식으로 사용해요. 나한테 필요한 거 이것만큼은 내가 못한다라던가 이건 잘할 수 있다라던가 적어두면은 좋겠죠. 예전에는 커미션이란 개념이 되게 모호해가지고 공지사항을 한 50줄씩 썼거든요.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되고 요거는 좋고 이건 싫고 막 그거 읽느라 눈알 빠졌었는데 최근은 좀 제가 둘러보고 오니까 간단해졌더라고요. 많이. 이게 보는 사람들도 잘 읽을 수 있게 좀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일단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샘플 페이지를 준비한 거지 다른 사이트 가면은 다른 분들의 커미션 샘플 페이지 정말 많으니까 보면서 참고해서 원활한 커미션 라이프를 해보시면 되겠죠. 드디어 마지막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커미션 열어도 되나요? 커미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물론 내가 해도 되나요? 의 질문 안에 그런 속뜻이 있겠죠? 제가 커미션을 열어도 누군가가 신청할까요? 물론 저는 모릅니다. 망령님의 그림이 누군가의 구미를 당기게 할지 말지 저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추는 게 좋겠죠. 내가 미소녀 얼굴 하나는 진짜 귀엽게 잘 그린다라던가 분위기를 잘 그린다라던가 의상 디자인을 잘한다던가 그런 무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돈을 쓸 때 배달비 하나하나 따지고 제품 성능 막 다 따지고 막 리뷰 막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냉정합니다. 뭐 좋네? 근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들면 돈을 쓰지 않아요. 지갑 열지 않습니다. 내 그림 이것 때문에 맡긴다 정도는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마라탕 탕후루 두바이 초콜릿 유행한다고 해서 김치찌개가 안 팔리진 않거든요. 주 메뉴 나 이것만큼은 잘한다 하는 메뉴를 만들어 두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경쟁력이 전 안 갖춰진 것 같아요. 그럼 커미션 안 열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쟁력이 없어도 커미션 페이지 같은 거는 일단 만들어두는 건 전 추천해요. 신청자가 없으면은 없는 대로 다른 분들을 분석할 기회가 생기거든요. 시장에 본인을 딱 내놓음으로써 시장을 분석하고 내가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커미션을 안 열면은 커미션 시장에 대해서 잘 관심도 안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잘 팔리고 나는 왜 덜 팔리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미션 내가 열어도 될까 오들오들 절대 안 열어 하지 말고 일단 페이지 같은 거는 열어두는 걸 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일단 해야 뭔가 시작이 돼요. 내가 언젠가 존잘되면 그때쯤에 해야지 하는 것보다 뛰어들어서 대판 망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게 성장이 빠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받는 질문은 가격 설정 같은 거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커미션 가격 어떻게 받아요? 매주 가격 어떻게 받아요? 응? 모르겠어요. 몰라. 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릅니다. 본인이 본인의 가격을 정해야 돼요. 다른 커미션 페이지도 보면서 나랑 이분이랑 그림 퀄리티가 비슷한데 이분 가격을 좀 맞춰볼까? 라고 한다거나 혹은 그림에 걸리는 시간당 이제 페이로 계산한다거나 해서 가격을 책정해보세요. 근데 조금 더 조언을 드리자면은 이 돈 받고는 못 그리겠다 싶은 가격까지는 설정하지 마세요. 본인도 납득할 만한 금액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님 3,000원 줄 테니까 전신 일러스트 그려주셈 이러면은 하고 싶냐고 하다가 3,000원 받고 이거 그려야 돼? 이러면서 막 갑자기 화날걸? 이 정도까지가 마지노선? 이 정도는 잘 정해두시길 바래요. 일단 열어봐라 도전해봐라 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유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세요.